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선박을 움직이는 항해사와 기관사를 해기사라고 합니다. 우리 해운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게 바로 이 해기사들의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속해서 해기사들이 줄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초과 공급 상태에 있던 해기사의 인력인데 최근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정부가 특단의 지원책까지 내놓으면서 해기사 양성에 애를 쓰고 있지만 이 수급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진 걸까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봅니다. 네, 정말 한때 K해운으로 불린 국내 해양 산업의 부흥기를 이끌었을 정도인데요. 해기사 인력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미래 해기 인력 육성 협의회가 203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항사에선 전체 해기사 수요 공급 예측 자료를 내놨습니다. 현재 공급이 가능한 해기사는 6,128명으로 공급 부족이 8,6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오히려 인력이 많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연도별 해기사 수요 대비 공급 현황을 한번 보면요. 2020년 해기사 공급은 9,000명을 넘겼는데 수요는 5,637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듬해인 2021년 수요가 1,323명으로 폭등했는데 공급은 9,090명에 그쳤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만 1,200여 명이 부족한 현실인 건데요. 한국해양대를 비롯한 18개의 선원 교육기관의 연도별 선원 인력 배출 규모도 해마다 계속 줄어서 5년 동안 16%가 감소했습니다. 예, 그만큼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으면 선원 고령화 같은 문제도 생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자료를 냈는데요. 국적 선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줄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도 마찬가지로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화율이 44%에 달하고 50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를 해보면 무려 68%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국내 해기사 인력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인력 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네, 부족한 이 일자리들 외국인 선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4년 사이 외국인 선원의 증가세가 뚜렷한데요. 내국인 선원들은 계속해서 감소했지만 이 같은 기간 외국인 선원이 2천여 명 증가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에서 해기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이 해기사 공급 부족 요인으로 장시간 근무 대비 적은 급여와 연가 사용 시기 선택권 제한, 또 결혼 등의 이 가족 문제, 육상 대비 낮은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을 꼽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선박 운항 일정은 불규칙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선박 운항 일정이 불규칙한 데다가 안전 관련 국제 규정 강화에 따른 이 초과 근무 이런 것도 상당히 빈번합니다. 승선 근로자와 육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그런데도 크지 않다는 게 육상으로 이직을 부추기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년 1,500여 명의 해기사가 배출이 되지만 5년 안에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78%에 달합니다. 이 MZ세대라 불리는 젊은 층이 직업에 대한 그 인식은 좀 다르잖아요. 또 사회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도 다른데 이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또 점점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즘 MZ세대에게는 워라밸도 중요하고 또 임금 부분도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임금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우리나라 선원의 임금 수준은 월 평균 497만 원으로 4만 원 증가한 수준인데요. 업종별 월 평균 임금은 원양 어원선이 800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해외 취업 상선, 해외 취업 어선, 외항선 등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직책별 월 평균 임금으론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순으로 조사됐는데요. 하지만 하위를 보면 2021년 기준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91만 4천 원인데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 3천 원으로 23% 높은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예. 자, 더 늦기 전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국적 선원 부족 문제가 불거지니까 해양수산부도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원들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해수부는 승선 기간과 이 유급 휴가 체계의 국제 수준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해외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는 이 6개월 승선을 할 때 2개월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3개월 승선할 때 3개월 휴가, 또 일본의 경우는 4개월 승선을 하면 2개월 휴가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불만도 큰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월 300만 원 수준인 외항 상선과 원양 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민영주택 특별 공급 대상에 외항 선박 선원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네, 자, 해수부의 이런 처방책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해운업계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이 한국해운협회와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서 인력 부족을 호소하기도 했었습니다. 해운업계는 이번 정부의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이 비과세 확대를 통해 선원들의 실질 소득을 증대해서 청년 선원들의 이직률 하락과 또 이 장기 승선 유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이번 정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대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해수부는 이제 이 같은 대책을 통해서 2030년 신규 취업 선원의 5년 내 이직률을 50%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외항 상선 해기사 가용 인력을 12,0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갈수록 젊은 청년 해기사들이 평생 직업으로서의 매력을 찾지 못하고 떠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일회성 대책에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처우 개선 대책으로 국내 해운업의 재도약을 이끌 인재들이 풍성해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